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아저씨입니다. 아유, 영상이. 예, 의정부 아저씨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버스 기사에 이제 도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버스 기사다 그것만 얘기를 했었지,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해서 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한테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가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을 알아보겠다 하셔서 인터뷰할 내용을 그냥 영상으로 남기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생각해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버스에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남성분, 여성분 이제 비중을 따지면 일반적으로 남성분이 많이 계시고 요즘은 여자 기사분들도 많이 이제 몰리시는 이제 상황이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이제 서류 같은 것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는 제가 얘기 못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1부, 2부, 뭐 기타 등등 세분화해서 이제 영상이 나뉘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걸 미리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방식을 알리는 거다. 제가 하는 말이 무조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남기기 이전에도 다른 버스 기사분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에 어떻게 버스 기사에 도전하는지 방법을 알려준 영상이 또 따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상도 참고하시고 제 얘기도 들어보시고 본인이 좋은 걸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 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먼저 언급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면허증. 대형 면허는 없으시면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대형 면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허증 발급 받듯이 면허 시험장 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건데요. 일종 보통 면허 시험 보듯이 학원에서도 대형 교육을 받고 학원 자체 수업으로 이제 시험을 봐서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학원에서 이제 일종 대형 취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버스 기사 자격증.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버스를 이제 운전을 하는 업을 이제 삼을 거니까 자격증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면허증만 갖고 있다고 운전할 수 있는 영업용적인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면허증, 버스 기사 자격증 이 두 개 준비하시고 한 가지 더 버스 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같이 겸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했고요. 적성 검사. 이거는 말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버스 시험 보러 버스 자격증 시험 보러 교통연수원 가시면은 교통연수원 죄송해요. 기간은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우선 찾아보셔야 돼요. 우선 필요한 것만 지금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형 면허증, 대형 면허증, 버스 기사 자격증, 그 다음에 적성 검사 이 세 가지 우선 지금 생각난 게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적성 검사가 어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적성 검사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테스트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테스트가 몸으로 하는 운전 테스트가 아닌 이 사람이 얼마나 기본 운수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테스트예요. 이게 합격 불합격은 없습니다. 합격 불합격이 있긴 하겠네요. 예, 부적합이 있긴 합니다. 근데 거의 드물죠. 우선 이 적성 검사를 하면은 등급이 과목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제 분류를 해줍니다. 1등급이 많을수록 유리하고요. 5등급은 3개 이상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예 버스 회사에 서류를 내셨을 때 적성검사 다시 받아오라고 퇴짜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어려운 테스트는 아니에요.
우선 그런 게 있다는 걸 먼저 알고 계시고요. 이 세 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력서, 그리고 주민등록증, 그리고 증명사진, 그리고 그 건강검진 확인서, 그거는 이제 회사에 가서 문의를 하시면은 회사에서 회사마다 서류가 약간 틀리긴 한데 거의 공통적인 서류가 있거든요. 예, 제가 언급하는 건 공통적인 걸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형면허증, 버스기사 자격증, 적성검사 확인서, 적성검사 그 결과지, 그리고 신체검사, 그리고 교통연수원 가서 이틀 동안 교육받는 안전교육, 그 교육 필증, 이 5가지, 그리고 등본, 그리고 증명사진. 지금 떠오르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빠진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없네, 저게 없네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난 대로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예, 너무 언짢아 하지 마시고요. 우선 그런 서류들을 갖고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먼저 가셔야 할 곳이 마을버스 회사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버스 기사 양성을 한다고 그 화성이나 수원 그 연수원에서 버스 기사 그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해주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지역하고 거리가 꽤 있으시면 이용하기 많이 좀 불편하다고 많이 저도 듣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제가 밟은 루트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마을버스 회사에 먼저 취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을버스 회사 고르는 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마을버스 노선이 1개에서 2개, 보통 2개 정도의 노선은 운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적으면 1개겠죠. 많으면 3개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을버스 회사에 보면은, 마을버스에 보면은 기사를 채용한다는 공지가 요즘에 거의 다 붙어 있어요. 예, 그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서 차로 10분,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거리로 하면 한 10km? 20km 안팎이겠죠? 20km는 절대 넘지 않겠네요. 예. 그 전방 안에 있는 회사를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제가 왜 10분, 15분 이걸 얘기했냐면은, 차로 10분이면은 저희는 출근할 때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제 운행을 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새벽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로 10분이면은 뻥 뚫려 있는 도로에 10분이면은 꽤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분, 15분 이상이면은 진짜 거의 이거는 비추입니다.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무조건 그 이상 더 나와도 되지 않냐, 예, 충분히 되실 수도 있고요. 우선 제 의견은, 예, 제 생각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틀렸다고 너무 반박하지 마시고요. 예, 그 거리 안에 이제 있는 회사를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을버스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 나뉘는데요. 그 부분은, 마을버스에 가면은, 마을버스를 보면은 시내버스처럼 큰 마을버스가 다니는 구간도 있고, 학원차처럼 그 작은 버스가 다니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2개 다 마을버스예요. 2개 다 버스예요. 근데 작은 버스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 시내버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차예요. 근데 학원차 같이 작은 차는 차 폭, 길이, 아니,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시내버스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아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큰 버스가 있는 마을버스 회사로 가냐? 당연히 어렵죠. 쉽지 않죠. 거의 지인이 없으면은 거의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저는 작은 마을버스, 큰 마을버스 둘 다 갖고 있는 회사를 저는
지원해서 그곳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전 지금 시내버스에 올라와서 시내버스에서 이제 갓 2달 된 완전 신입, 완전 시내버스 완전 생 초보가 지금 이렇게 제가 겪었던 걸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2교대 하는 근무 형태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격일 근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또는 2교대를 평일엔 2교대를 하고 주말에는 격일 근무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좀 전에 평일에 2교대, 주말에 격일, 이게 제가 근무했던 마을버스 회사의 근무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격일 근무는 솔직히 지금 현재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지역은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시내버스에서는 아직 일부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부분이 격일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 2교대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우선 마을버스에서 근무하실 때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 큰 마을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를 먼저 찾으셔서 지원을 하시고, 무조건 큰 버스만 있는 회사는 신입은 초짜는 아예 안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나 큰 차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큰 버스가 있는 마을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5톤 트럭 미만, 뭐 1톤, 2톤 이런 차는 필요 없습니다. 큰 차, 5톤, 뭐 7톤 이런 큰 차 있잖아요. 큰 트럭 이런 걸 3년 이상, 무조건 2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이제 감이 있으셔야지 차에 그 이제 감이 있으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2년 이상을 전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하도 감이 좋으시면은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을버스에서 채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는 장담을 못 하고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카운티라고 불리우는 작은 마을버스를 서너 달 타시고, 그리고 090이라고 불리우는 큰 마을버스를 한 8개월, 7개월 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밟았던 제 루트입니다. 이것보다 기간이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버스에 올라오려고 마을버스에 취업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버스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힘드니까 그냥 마을버스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시내버스 가는 발판으로 마을버스를 삼고 있죠. 우선 이제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카운티로 불리우는 학원차 사이즈의 버스와 090이라고 불리우는 중형 버스, 이 두 가지가 마을버스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의 형태이고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회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큰 차만 갖고 있는 090 버스만 갖고 있는 마을버스 회사에도 도전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된다는 보장을 제가 못해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5톤 트럭을 5년 하신 분이 카운티라는 작은 버스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중형 버스에 견습을 받으러 오셔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 이제 이전 그 회사인 거죠. 전 지금 시내버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5분 가까이 지금 제가 떠들고 있어요. 너무 이게 영양가 없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영상을 통으로 쭉 가면 지루하니까 우선 핵심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핵심만 짚어서 이 영상은 끊을게요. 버스 입문할 때 필요한 거: 대형 면허증, 버스기사 자격증, 적성검사 확인증, 그리고 기타 그 버스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세부적인 그 서류들,
공통적인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대형 면허증, 버스기사 자격증, 적성검사 확인증. 이 세 개, 이건 공통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회사마다 틀리니까 회사에서 요구하는 걸 찾으시고,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는 본인 집에서 차도 15분, 20분이 절대 넘지 않는 지역으로 가시고, 그리고 마을버스 회사에 중형버스와 카운티 두 가지 다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길 적극 추천하고, 화물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중형버스가 있는 회사도 한번 같이 지원을 해 보십시오.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흐름의 이제 다 정리거든요. 제가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운행을 가야 해서 이 다음 영상은 그 마을버스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진행을 하면서 어떤 근무 형태를 하는지 그 부분에 또 짧게 또 영상을 남겨볼게요. 지금 벌써 16분이네요. 영상 끊겠습니다.